한국 기준으로 5월 29일 칸 영화제가 폐막을 하면서 경쟁 부분에 대한 시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상자들 사이에서 헤어질 결심을 연출했던 박찬욱 감독과 브로커의 주연 배우인 송강호 배우가 각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감독상의 경우 2002년 취화선을 연출했던 임권택 감독의 수상 이후 20년 만에 감독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한국의 두 번째 감독상 수상이 되었죠. 송강호 배우의 경우 대한민국 최초의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로 이름을 올리면서 더욱 의미가 있는 수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송강호 배우의 경우 기생충이 황금동료상을 수상했던 2019년에 남우주연상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이냐리투 당시 심사위원장과의 대화에서 유력한 남우주연상 후보 중 한 명이었지만 기생충이 만장일치로 황금종려상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남우주연상을 줄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하며 크게 아쉬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경우 과거 올드보이와 박쥐를 통해서 칸 영화제에서 2등격인 심사위원 대상과 3등격인 심사위원상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헤어질 결심을 통해서 가장 높은 상이라고 볼 수 있는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게 되었던 것이죠. 두 사람의 수상 소감을 살펴보면 송강호 배우는 감독과 배우 그리고 관객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고, 박찬욱 감독은 극장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중이 없다면 그저 쓸모없는 공놀이일 뿐이다 라는 스포츠계의 이야기처럼 영화 또한 관객이 없다면 그저 감독의 일기 혹은 아무 쓸모없는 하나의 동영상 파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이 바로 CJ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미경 부회장이 있을 겁니다. 사실 한국 문화계에서 CJ를 제외하고 이야기가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영화계에서는 더더욱 그런 상황이죠. 한국 영화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도 CJ는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19년 기생충의 아카데미 레이스에서 많은 지원이 있던 것으로 유명하죠. 봉준호 감독과 박찬욱 감독이 지속적으로 CJ와 작품을 하는 것은 감독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제작비를 포함한 여러 환경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을 때 이미경 부회장의 소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의견을 말씀해주신 한국 관객들에게 감사하다. 그런 의견 덕분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비판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보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받을 당시에 현지 반응이 생각 이상으로 좋다는 것을 파악하고 바로 아카데미 레이스 준비를 시작하는 결단력을 보이게 됐죠. 과거 시네21과의 인터뷰에서 죽기 전에 한 편의 영화를 봐야 한다면? 이라는 질문에 그녀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는 영화를 죽기 전에 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가 이 사업에 얼마나 열정적인지 알 수 있는 대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반대의 시선에서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거 한 평론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해외에서 상 받는다고 하면은 관심 가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를 포함하여 여러 이유로 해당 수상에 대해서 지나친 국뽕을 경계하는 시선도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여러 영화제가 PC주의에 의해서 자국의 영화가 아닌 아시아의 영화를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과도한 PC주의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찬욱 감독은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과 심사위원 대상을 받으며 이전부터 자신의 커리어를 확실하게 쌓아 올리고 있던 감독입니다. 특히나 그가 처음으로 칸에서 상을 받았던 2004년을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칸에 출품되는 작품들은 월드 프리미어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칸 영화제에서 전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올드보이는 2003년 11월에 이미 한국에서 공개된 이후에 칸 영화제에 출품이 되었던 상태였죠. 즉 칸 영화제의 규칙인 월드 프리미어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은 글로벌 영화 시장에서 그리 영향력 있는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보기에는 올드보이? 한국에서 개봉했어? 근데 본 사람 있어? 없지?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거기에 유럽 영화 시장은 미국 영화 시장과는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영화를 예술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양성 영화에 대한 선호가 더 큰 편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제작되는 개성 강한 영화들의 매력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즉 애초에 유럽에는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유럽 사람들은 한국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이동진 평론가의 유튜브인 파이아키안에서는 다양성 영화는 어떻게 수익을 얻을까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업 영화가 자국 관객의 50% 이상의 관객 수를 차지한다고 치면 다양성 영화는 한 1% 정도의 관객에게 선택을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 1%의 대상이 자국으로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1% 관객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국에서는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여러 한국의 다양성 영화들이 이미 해외의 많은 관객들과 영화 관계자들에게는 충분히 어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해외 유명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박찬욱의 쾌거, 봉준호의 쾌거가 아닌 한국 영화의 쾌거라고 칭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칸 영화제에는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를 제외하고 이정재 배우의 첫 연출 작품인 헌트가 비경쟁 부분 심야 상영에 초청이 되었고, 원흥선 감독의 단편 영화 가을이 여름에게, 문수진 감독의 단편 영화 각질이 초청되기도 하였고, 폐막작으로 도희아를 연출했던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희가 폐막작으로 선정이 되어 칸 영화제에 초청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다루지 않죠. 박찬욱 감독과 송강호 배우가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고 한국 영화로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금 더 주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많은 곳에서 여러 한국 영화들이 이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자국민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칭찬이 아닌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서슴없이 비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이미경 부회장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런 비판을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한국 영화계가 만들어낸 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영화를 관람하고 그에 대한 비판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한국 영화의 관객분들이 지금의 한국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잠시나마 나 때문에 칸에서 황금종려상 받은 거야 라며 떵떵거리면서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번 칸 영화제 수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